안녕하세요. 사내위로입니다. 오늘은 고어텍스 자켓을 가져왔는데 이건 사실상 고어텍스 기능을 잃어버린 자켓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고어텍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세탁과 발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어텍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어텍스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 빌 고어입니다. 원래 듀퐁에서 화학 엔지니어로 있다가 아내와 함께 창업을 합니다. 여느 미국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집 지하실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만들던 것은 전선들을 붙여서 만든 케이블이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리본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소재가 바로 PTFE입니다. 이 PTFE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건데 바로 듀퐁에서 만든 섬유입니다. 듀퐁에서 이걸 테플론이라고 해서 개발해서 팔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친숙하신 테팔 프라이팬이 여기서 나온 거죠. 테팔 프라이팬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건가 잠깐 살펴보면 마르크 그레구아르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와이프가 그런 거나 연구하고 있지 말고 프라이팬에 계란 눌러붙는 거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플론을 프라이팬에 코팅을 해서 이 세상에 코팅팬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그게 테팔입니다. 테플론과 알루미늄을 합친 말이죠. 와이프 말 들으니 자다가도 떡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빌 고어는 이 테플론을 연구하다가 테플론에 열을 가한 후에 이걸 잡아당기니까 미세한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래 이건 다른 화학자가 먼저 발견했지만 이 사람은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나 해서 특허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빌 고어가 이걸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멍들이 워낙 미세해서 물방울은 통과할 수 없지만 기체인 수증기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멍이 물방울보다 2만 배가 작고 평방 인치 안에 90억 개의 구멍들이 있는 거죠. 방수랑 투습은 원래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어텍스 자켓을 입었을 때 외부적으로는 방수가 되면서 몸 안에서 땀이 나고 열기가 나올 때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탐험가들과 산악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가치에 또 매료된 사람들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침투를 맡은 부대가 바로 모든 특수부대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SAS입니다. SAS가 사우스 조지아 섬의 포르투나 빙하에 상륙했었는데 여기가 남극권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날씨에서 빛을 발했던 것이 바로 고어텍스입니다. 이후 이 전술적 가치를 눈여겨본 각국 특수부대들은 고어텍스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고어텍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고어텍스와 고어텍스 인피니움이죠. 인피니움은 덜 익스트림한 환경에서 사용하게 만들어진 라인입니다. 결정적으로 방수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더 가볍고 늘어나기도 하고 착용감도 좋고 다양한 원단으로 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고어텍스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일반 고어텍스도 고어텍스 프로나 팩라이트 같이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고어텍스는 일반적으로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원단 부분이 페이스 텍스타일이고 중간에 고어텍스 멤브레인 그리고 안쪽에 이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너 라이닝입니다. 이렇게 3레이어인데 바깥 부분인 페이스 텍스타일에 수막이 생겨서 물을 머금게 되면 고어텍스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고어텍스 기능이 죽었다고 봐야죠. 수증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어텍스 자켓은 고어텍스가 아니라 그냥 땀복이 되는 겁니다. 고어텍스 자켓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 발수 처리를 하기 전에 세탁을 해야 합니다. 고어텍스 아낀다고 세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탁은 해야 합니다. 한 번 입고 세탁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땀이 많이 났거나 오염물질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나 자외선 차단제나 모기 기피제를 발랐으면 세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은 그냥 물이 아니라 나트륨, 염소, 칼륨, 젖산,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쪽 땀샘은 아포크린샘인데 여기서는 단백질이랑 지방도 나옵니다. 자켓에 발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뿌려보면 되는데 물이 튕겨서 굴러가지 않고 이렇게 스며들면 발수 기능을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세탁부터 진행해보죠. 모든 지퍼를 잠급니다. 다만 방수 지퍼는 열어둡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일반 지퍼, 이것이 방수 지퍼죠. 방수 지퍼를 잠근 채로 세탁을 돌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로 인해서 압력이 생기고 지퍼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이 차게 되면 탈수가 안 됩니다. 스트링이나 벨크로가 조여 있다면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육안으로 봐서 오염이 심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세제 원액을 묻혀서 수건으로 먼저 잘 닦아줍니다.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죠. 그리고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섬유 유연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어텍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성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설정은 섬세 또는 울로 맞춰줍니다. 세제는 중성 세제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써왔는데 추천드릴 만합니다. 세탁이 끝난 후에 발수 처리가 살아있는 제품이면 그늘진 곳에서 자연 건조를 하거나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리면 끝입니다. 패킹해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옷걸이에 잘 걸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수 코팅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왁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피엘라벤의 그린란드 왁스입니다. 비누처럼 생긴 왁스를 잘 발라주고 열로 고착시킵니다. 헤어드라이나 다리미를 쓸 수 있죠. 다만 이 왁스의 단점은 발라주는 것이 번거롭고 원단이 뻣뻣해집니다. 피엘라벤 G1000 원단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화학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죠. 세탁 후 발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DWR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사용법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매뉴얼을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닉왁스의 제품입니다. 닉왁스의 경우 조금 독특하게 세탁 후 젖은 상태에서 바로 분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 후에 분사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15cm 정도 거리에서 뿌려주면 됩니다. 마찰이 많은 어깨 부분이나 팔꿈치, 그리고 손목 쪽은 신경 써서 뿌려주시고요. 이제 건조를 합니다. 열을 이용해서 발수제를 자켓에 고착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건조기를 이용하실 경우 20분 이상 돌려주면 됩니다. 건조기가 없으면 수건을 올려놓고 살짝 다림질을 해주면 되죠. 이제 발수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전혀 머금지 않고 그대로 튕겨 내려갑니다. 고어텍스 같은 하드쉘 자켓은 필요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옷이 아니라 장비로 봐야 합니다. 등산복은 다 장비로 접근하는 것이 맞죠. 날씨 좋은 날 뒷산에 오르실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 가보면 등산로 시작부터 고어텍스 자켓을 계속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필요한 순간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무리 고어텍스라도 내부 수증기가 너무 많으면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통과 못합니다. 그럼 그 수증기가 모여서 물이 되고 내부가 흠뻑 젖게 되죠. 고어텍스 역할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어텍스라도 계속 입고 걸어야 하는 때라면 중간에 한 번씩 지퍼를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어텍스 자체는 내구성 면에서 이미 오래전에 검증이 끝났습니다. 고어텍스 멤브레인 자체는 두께가 0.01mm 밖에 안 될 정도로 얇지만 3레이어 방식으로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어텍스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고어텍스 자켓을 오래 입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어텍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수를 위한 심테이프 부분이죠. 시간이 지나면 심테이프가 사가버립니다. 그러나 심테이프도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테릭스 알파 SV 같은 경우도 98년 모델을 보면 심테이프 넓이가 17mm인데 요즘 나오는 알파 SV는 8mm 밖에 안 되지만 내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고어텍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이 발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했던 DWR 과정은 아주 중요하고 고어텍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겁니다. 오늘은 고어텍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세탁 그리고 발수 처리 과정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